아버지, 이곳을 빨리 나가셔야 해요. 76세 최병수는 치매를 앓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매일 그를 산책시키며 돌봤지만 하루라도 바쁜 날이면 그는 혼자서 길을 나서곤 했습니다. 아버지, 혼자 나가시면 안 돼요. 길 잃으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괜찮다. 몇십 년을 산 동네인데 무슨 일 있겠냐? 하지만 그날 최병수는 다시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노인 실종은 흔합니다. 치매 환자는 금방 발견되죠. 아마 몇 시간 후에 돌아올 겁니다. 하지만 이틀이 지나도록 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경찰은 CCTV를 확인했지만 그는 검은 승합차에 태워졌고 이후 행방은 묘연했습니다. 아들은 애가 타 경찰을 재촉했지만 경찰은 단순 실종이라며 적극적인 수사를 거부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혼자서 아버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최진우는 회사에 일주일 휴가를 냈습니다. 그의 상사는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지만 말투에는 의심이 묻어났습니다. 노인분들은 종종 그러시니까? 아마 곧 나타나실 거야. 모두가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치매 환자의 실종은 흔한 일이라고. 하지만 진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길을 잃는 법이 없었습니다. 치매가 있어도 동네 산책로만큼은 눈 감고도 다닐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진우는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공원 주변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곳에는 노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는 모든 노인에게 아버지 사진을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이분 보신 적 있으세요? 대부분은 고개를 저었지만 한 노인만이 기억해냈습니다. 아, 그 사람. 항상 저 벤치에 앉아 있었지. 그날도 있었어. 근데 젊은 남자가 와서 말을 걸더라고. 의사 같았어. 흰 가운을 입고. 진우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그 다음엔요? 같이 나갔어. 아마 아는 사이였나 보지. 최병수에게 아는 의사는 없었습니다. 진우는 즉시 공원 주변 CCTV를 다시 확인해달라고 경찰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미 확인했다며 더 이상의 단서는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검은 승합차의 번호판은요? 가려져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은 단순히 길을 잃은 노인을 도와주려던 선의의 행동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우는 분노했습니다. 제 아버지를 모르는 사람이 차에 태워 어디론가 데려갔는데 그게 선의의 행동이라고요? 경찰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최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난해에만 65세 이상 노인 실종이 우리 관할에서만 200건이 넘었습니다. 대부분 돌아오십니다. 하지만 인력이 부족해서 특별한 단서가 없으면 적극적인 수사가 어렵습니다. 진우는 경찰서를 나오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버지를 찾는 것은 온전히 자신의 몫이 되었습니다. 그는 며칠 동안 공원 주변 상점의 CCTV를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마침내 한 편의점 카메라에서 흰 가운을 입은 남자와 함께 걸어가는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 남자는 아버지를 부축하며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검은 승합차에 태웠습니다. 진우는 영상을 수십 번 돌려보며 단서를 찾았습니다. 차량 뒷부분에 작게 붙어있던 스티커. 메디케어 요양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메디케어 요양원. 진우는 즉시 검색했습니다. 서울 외곽에 위치한 고급 요양시설이었습니다. 홈페이지에는 최고의 의료진과 시설로 편안한 노후를 약속합니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진우는 바로 전화했지만 아버지는 입소자 명단에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의심이 커진 그는 직접 방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진우는 메디케어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고급 요양시설이었습니다. 깨끗한 로비, 친절한 직원들. 그는 접수대에서 아버지를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최병수님은 저희 시설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영상으로 봤어요. 아버지가 메디케어 요양원 스티커가 붙은 차에 탔다고요. 직원은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희 차량은 모두 로고가 크게 인쇄되어 있습니다. 스티커만 붙은 차량은
저희 것이 아닙니다. 진우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설을 둘러볼 수 있냐고 물었지만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그가 나가려는 순간 한 간호사가 그에게 눈짓했습니다. 진우는 본능적으로 그녀가 뭔가 알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주차장에서 기다리다 퇴근하는 간호사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주위를 살핀 후 빠르게 말했습니다. 당신 아버지 맞죠? 사진 봤어요. 여기 있었어요. 하지만 오래 머물지 않았어요. 비동으로 옮겨졌어요. 비동이 어디죠? 메인 건물 뒤에 있어요. 일반인은 못 들어가요. 의료 실험? 아니, 더 말하면 안 돼요. 조심하세요. 그녀는 서둘러 떠났고 진우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의료 실험? 그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여전히 미온적이었습니다. 증거가 필요합니다. 간호사의 증언만으로는 수색 영장을 받을 수 없어요. 진우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며칠 동안 요양원을 감시했습니다. 그러던 중 밤에 비동에서 나오는 의료 폐기물 트럭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그 트럭을 몰래 따라갔습니다. 트럭은 도시 외곽의 한 창고에 도착했습니다. 진우는 창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보안은 삼엄했지만 그는 뒤편에 작은 창문을 발견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창문을 통해 안을 들여다보니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수십 개의 침대가 줄지어 있었고 노인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의료진들은 바쁘게 움직이며 차트를 확인했습니다. 한 의사가 말했습니다. 3번 환자, 신장 상태 양호. 내일 수술 진행합니다. 진우의 등줄기로 한기가 내려갔습니다. 이건 장기 밀매였습니다. 그는 즉시 증거를 남기기 위해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다시 신고했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증거를 본 경찰은 즉시 수사팀을 꾸렸습니다. 다음 날 새벽 경찰은 창고를 급습했습니다. 진우도 함께였습니다. 그들은 지하실에서 수십 명의 노인들을 발견했습니다. 대부분 치매 환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진우는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최병수는 수술대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다행히 아직 수술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들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치매가 더 심해진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진우. 이제 집에 가요. 최병수는 멍한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너, 누구니? 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를 찾았지만 그의 기억은 이미 많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이 조직은 수년간 치매 환자들을 납치해 장기를 적출해 판매해왔습니다. 메디케어 요양원은 표면적인 합법 사업이었고 비동과 창고는 그들의 진짜 사업장이었습니다. 수십 명의 의사와 간호사가 체포되었습니다. 하지만 뉴스에서는 이 사건을 불법 의료시설 적발이라는 제목으로 짧게 보도했을 뿐입니다. 얼마나 많은 노인들이 희생되었는지, 왜 경찰이 초기에 수사를 거부했는지에 대한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진우는 아버지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그는 아버지를 절대 혼자 두지 않았습니다. 최병수는 점점 더 많은 기억을 잃어갔지만 가끔은 맑은 정신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최병수가 물었습니다. 내가 어디 갔다 온 거니? 진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병원에 계셨어요, 아버지. 이상한 병원이었어. 사람들이 사라졌어. 진우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최병수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는 기억하지 못했지만 그의 몸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의 공포를, 그리고 아들이 자신을 구해냈다는 사실을. 그날 이후 진우는 노인 실종에 관한 시민단체를 만들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도 아버지처럼 사라지지 않도록, 그리고 사라져도 무관심 속에 방치되지 않도록. 그의 활동 덕분에 노인 실종에 대한 경찰의 대응 지침이 강화되었고 치매 환자 보호를 위한 새로운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진실이 있고 아직도 누군가는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그는 계속해서 싸워나갈 것입니다. 아버지를 위해, 그리고 모든 보호받지 못하는 노인들을 위해